앵두나무가 있는 마당. 어려서 살던 집 마당에 앵두나무가 있었다. 앵두알이 올망졸망 달리기 시작하면 채 익지도 않은 앵두를 개구쟁이 동생이 다 따버릴까봐 엄마는 "저거 먹으면 죽는 열매다" 라고 했다. 한참 극성맞은 나이 5살 무렵에 어렸던 동생은 그 말에 겁을 먹고 앵두가 다 익도록 건드리지 않았다. 나는 엄마가 그런 말로 동생을 겁줄 때 웃음이 났지만 짐짓 모른 척했다. 앵두를 과일 가게에서 보기는 쉽지 않다. 지난 초여름 동네 과일 가게에서 신기하게도 앵두를 판다며 남편이 사들고 왔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앵두. 사실 앵두라는 것이 특별하게 맛있지도 않고 씨가 대부분인지라 먹기가 편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앵두를 생각할 때마다 늘 어린 시절의 그 옛집 마당이 떠오른다. 아빠는 군인이었다. 관사에서만 살다가 부모님이 지은 첫 집으로 이사했다. 마당에서 할머니는 심심풀이로 닭을 길렀고 조그만 잔디밭을 가꾸고 회양목 몇 그루와 앵두나무를 돌보았다. 큰 개도 길렀는데 아빠가 부대 안에서 만들어 온 개집은 커도 너무 컸다. 우리 삼형제는 개를 몰아내고 셋이 비집고 들어가 놀다가 늘 엄마에게 혼났다. 우리가 개 대신 들어가 놀았던 거대한 개집의 퀴퀴한 냄새를 아직도 기억한다. 너무 컸던 개가 다른 곳으로 보내진 이후에도 그 개집은 빈 채로 남아서 우리의 동화 속 장난감 집이 되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앵두가 있던 옛집 마당은 그 자체로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앵두는 딱 앵두가 붉게 열릴 즈음에만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붉은 앵두를 가지에 잔뜩 달고 불쑥 나타난 듯 말이다. 동생은 엄마의 말씀에 겁을 먹고 앵두가 열리기 시작하면 근처엔 얼씬하지 않았지만 나는 동생 몰래 슬쩍 한두 알씩 따서 입에 넣곤 했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여러 번 이사했지만 늘 수원 안에서였다. 아빠는 다른 지방의 부대에 있는 때에도 나중에는 고향인 수원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으므로 우리는 항상 수원에서 살았다. 그 덕에 친구들이 아빠를 따라 5번씩 전학을 다닐 때도 우린 단 한 번도 전학하지 않았다. 제대 후에 아빠는 그렇게 고향에 돌아왔다. 우리가 어렸을 때 처음 관사 밖으로 이사 나왔던 그때처럼 또 한 번 집을 지었다. 그리고 부모님은 새로 지은 집 마당에 또다시 앵두나무를 심었다. 초여름이면 붉은 보석 같은 앵두가 열렸다. 어느 해엔 주렁주렁 많이도 열려 초록잎들 사이로 앵두가 다닥다닥 붙었다. 또 어느 해엔 거의 열리지 않는 해도 있었다. 마당에 앵두가 열리면 동생을 놀리곤 했다. "너 어렸을 때 익지도 않는 앵두 다 따버릴까봐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더니 절대 안 건드리더라." 동생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우겼다. 해마다 마당에 열린 앵두를 땄다. 앵두는 달았지만 특별한 맛은 없었고 딱히 해먹을 것도 없어서 장난삼아 따서 몇 개씩 입안에 넣고 오물거리다 마당에 씨를 뱉곤 했다. 딸아이가 태어났다. 동생은 막 태어난 조카를 신기한 듯 보았고 100일 선물을 미리 한다며 유모차를 사주고 군에 입대했다. 그리고는
집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한 채 영원한 군인으로 남았다. 동생이 떠나고 초여름 앵두가 열렸다. 어느 날 엄마가 말했다. 마당에 앵두가 많이 열렸다. 와서 다 따가거라. 부모님 댁 근처에 살던 나는 어렸던 딸을 데리고 가서 붉은 앵두를 땄다. 햇살 아래 붉고 투명한 앵두가 나뭇가지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한번 앵두 따는 걸 봤으니 내년부턴 앵두 열리면 미리 못 따게 꼭 얘기해라. 안 익은 거 먹으면 죽는다고. 큰일 난다고. 엄마가 예전 동생에게 하듯 말했다. 엄마도 나도 웃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우리는 그냥 웃었다.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마당에는 계속 앵두가 열렸다. 엄마는 손녀에게 말했다. 안 익은 거 먹으면 죽는 열매다. 절대 따면 안 된다. 하지만 딸아이는 동생과 달리 앵두에 별 관심이 없었다. 나 역시도 이제는 앵두 열리는 것이 신기하지도 않고 앵두 따는 것이 재밌지도 않았다. 해마다 앵두는 저 혼자 열리고 어느샌가 사라졌다. 매해 엄마가 혼자서 그 앵두를 땄을 게 분명하다. 가끔 생각했다. 부모님은 왜 굳이 집을 지으며 마당에 앵두나무를 심었을까? 부모님이 처음 장만했던 옛집 마당에 앵두나무를 생각하고 또다시 앵두나무를 심었으려나? 동생이 떠나고 나서 앵두를 따며 그제야 그 이유가 궁금했다. 하지만 동생이 떠나고 없어서 여름이면 올망졸망 열리는 것이 앵두여서 그래서 한 번도 엄마에게 물어볼 수 없었다. 이제쯤엔 한 번쯤 지나가듯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대답해 줄 엄마는 없다. 누군가 곁을 떠난다는 것은 궁금한 것을 더 이상 물어볼 데가 없어진다는 것이기도 하다. 떠나는 사람은 궁금함을 가져가지 않는데 그 궁금함은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으니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도 그리운 것이 아닐까? 어느 해인가 엄마가 말했다. 마당에 앵두도 대추도 이제 잘 열리지도 않고 벌레만 자꾸 생기는데 그냥 잘라내버릴까? 그것은 잘라내버리고 싶다는 얘기였을까? 말려달라는 얘기였을까? 나는 아직도 가끔 그때 생각을 한다. 난 그냥 끄덕끄덕했고 그렇게 마당의 앵두는 사라졌다. 얼마 후 부모님도 그 집을 팔고 이사하셨다. 이제는 부모님마저 영영 떠나시고 몇 해가 더 지났다. 한때 모두 함께였던 동네에서 나는 여전히 살고 있다. 혼자 남았지만 내 가족이 있으므로 혼자가 아닌 나로 말이다. 앵두가 열리던 그 집에서 우리 가족은 20년 가까이 사는 동안 하나둘 모두 떠났다. 내가 결혼했고 남동생이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갔으며 언니마저 결혼해 지구 반대편으로 떠났다. 오래전 우리의 첫 앵두나무가 있던 집도 사라지고 없다. 하지만 두 번째 앵두나무가 있었던 그 집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밝은 대낮에 떠나온 옛집을 물끄러미 보는 건 어쩐지 부끄럽고 어색하다. 그래서 밤의 산책길에 가끔씩 그 집 앞에 간다. 여전히 그대로이다.
그 집은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했었던 마지막 집이 된 셈이다. 우리 가족은 이제 다들 너무 멀리 있지만 여전히 그때의 우리는 추억 속에 함께 있다. 추억 속에서 앵두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다. 푸른 잎 사이로 가지에 다닥다닥 앵두가 많이도 열려 있다. 투명하고 붉은 보석 같은 앵두. 그리고 엄마가 말한다. 먹으면 죽는 열매야. 따먹으면 큰일 난다.